네, 다음 사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떠보니 영끌족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만 29세 여자분이시고 결혼 예정인데 네. 보건의료 쪽에 계시다고 합니다. 평균 소득이 약 650만 원 정도. 본인 300, 남편 300. 그리고 뭐 수당 같은 거 포함해서 이거저거 평균. 해서. 그래서 1년에 한 8, 9천 정도 예. 실수령 정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월 저축액이 65만 원이요? 네. 아, 저축률이 11%다. 저축은 낮은데 대출 원리금 상환이 아, 원리금을 한 30% 정도를 갚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은 또 뺀 거고요. 네.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까지 합치면은 저게 200만 원 훌쩍 넘어가. 200만 원을 좀 넘어가는 상황.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둘 다 부인남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간혹 상남자들을 보면서 허리띠 졸라매서 열심히 돈 모으는 분들 보면서 경각심을 갖기도 합니다. 경각심만 가지시는 게 문제예요. 경각심을 갖기에는 저축률이 좀 낮은데. 어머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뒤돌아서면 뭐 다른 짓 하고. 아니 이게 보니까 상남자들의 문제가 이 코너를 좋아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다 배달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보더라고. 뭐죠 이거 막 배달 음식이랑 뭐 맥주 시켜서 먹으면서 보더라고. 금요일에 세상에. 제가 금요일에 올리거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막 먹으면서 봐요 이러는데 그 해 먹으면서 보세요 아시겠죠 집에서. 자 저는 어릴 때부터 내 집 마련이 꿈이었고요. 초등학교 때도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원 때는 알바해서 번 돈으로 열심히 저축도 하고 그랬지만 학자금 대출만 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인남에 나왔던 돈 모을 수 없는 건 다 했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와 이거를 한 사람들이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건 안 돼요. 신용카드의 끝을 간 거죠. 끝판왕. 끝까지 한번 가본 거죠 이거는. 건액 유니버셜 보험. 하지 말라는 거 이제 두 가지. 피부 관리샵 구독. 구독까지. 아 그냥 피부에서 아 이거 구독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끊어놓고 이거는 이거는 안 돼. 근데 요즘에 대부분 저러는 것 같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끊어놓고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이걸 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네. 뭐 어떤 뭐 인플루언서가 된다거나 뭔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자기 만족?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뭐 직업, 뭐 연예인이나 네. 아니면 진짜 피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돈을 버는데 필요한 거면 모를까. 단순히 뭔가 이런 거라면은 그 의미가 없다 이건. 네, 아주 호갱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갖고 나서는 정신 차리고 2년 동안 4천만 원 이상 모았습니다. 오. 제 이름은 청약도 당첨돼서 지금은 예비 남편과 새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잘 됐어요. 네. 하지만 소비 요정의 피는 어디 안 가는 건지 자꾸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했죠.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고요. 엄마가 훔쳐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 딸이 돈을 어디다 넣어놨나 하면서 돈을 이렇게 빼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 남편이 몰래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게 지문인증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라면, 그 뭐 삼성페이로 몰래 누가 긁는 게 아니라면은 자꾸 주머니에서 누가 돈을 세어나가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내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제 사주는 쓸 만큼 벌지만 돈이 새어나가라는 팔자를 이런 거 아니,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괜히 그런 거 핑계 대지 마. 사주 핑계 대는 건 신박한데 아니라고. 야 처음이다 사주 핑계 대시는 아닙니다. 거. 이거 이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유체 이탈 화법을 하면 그러니까 안 돼. 저게 만약 맞다면 네. 뭐 아무리 저축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되는 이거 거잖아. 내 사주가 이런 거 어쩌라고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제 고민은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저축을 하여 투자용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은 대출이 2억 5천 정도가 되는데 만 30세가 돼서 디딤돌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11월에. 저게 디딤돌. 디딤돌 대출이 만 30세가 안 되는 단독 세대주는 지금 네. 이분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네.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단독 세대주는 주택의 평형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됩니다. 40만. 네. 네. 그러니까 아마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낮은데 그걸 못 하고 보금자리론이나 다른 대출 그런 것들을 그런 걸 받으셨던 것 했겠죠.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디딤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이게 최고의 대출입니다. 진짜 고정 30년이 말이 돼. 네. 그동안 11월까지는 여유자금은 모두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갚아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후 30년 만기로 대출을 갈아타게 되면 월 상환금이 125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리금 상환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나을지 어디서 더 줄일 수 있을지 돈 관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디서 더 줄일 수 있을지 우선은 사주팔자를 믿는 거를 버려야 될 것 같아. 1번 사주 보러 가셨고 사주와 뭔가 지금
저거잖아요. 뭐죠? 그 유체 이탈 그런 거를 나는 어쩔 수 지금 없어. 안 돼. 조종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내 탓이오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네. 남 탓이오로 가면은 이게 끝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 탓이 아닌데 이거 모든 걸 내 탓이라고 해야 내가 바꾸는 거죠.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분양 4억 700짜리를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거주하던 빌라 보증금을 이제 아직 못 돌려받은 회수를 상황. 못했다. 네. 차량은 투싼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는 없어요. 네. 집도 있고 좋은데? 지금 차도 있고. 심지어 20대잖아요. 네. 자, 근데 학자금 대출이 우선 4,400만 원이 있는데 금리가 1.7. 거치식이고 25년부터 상환이다. 내후년부터 네. 상환이 들어가고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저 이자만 저렇게 내는 거면 1.7%니까 차라리 저 돈이 있으면 뭐 다른데 예금 넣어놔도 좋기는 하죠. 네. 예금 넣어도 좋기는 한데. 요거는 우선은 뭐 우선순위가 급한 건 뒤로- 아니다. 뒤로 밀리고. 네, 이건 좀 급한 건 아니고 교직원 대출이 1억 있네요. 네. 얘는 네. 이자만 납부하는 대출이라고 하시는데 총 네. 1억이 3천 빌리고 7천 빌렸는데 4% 5% 이자만 납부 중.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집 사는 데 들어가야 되실 건가? 네, 남편 거기에, 회사 대출 1억. 10년이라서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저게 이거 그래도 좀 세겠네요.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내실 거고. 요게 한 100만 원 정도. 어. 그다음에 보금자리론으로 1억 3천. 아, 이거 다 대출이네. 네. 네, 4.33에 30년 만기. 그래서 사실 집 4억 700짜리를 교직원 대출, 남편 회사 대출, 이거 남편 명의 대출 떼서 이게 그러니까 올 대출이네, 올 대출. 3억에다가 밑에 남편 명의도 또 5천까지 있어요. 있으니까 3억 3천에 3억 거의 8천. 다 받으셨네. 한 5천만 원 빼고 대출을 거의 뭐 한 85% 정도 땡겨가지고 쓰셨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이 상황이니까 지금 대출을 좀 갚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보입니다 좀. 비계획적인 소비와 체계적이지 못한 재무관리, 가계부도 쓰고 있고 여윳돈이 생기면 무조건 대출 상환하고 있는데 야금야금 돈이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생기면 대출 상환을 요게 한다. 가장 문제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돈을 갚고 여윳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쓰고 남은 돈으로 이게 대출 상환이든 저축이든 쓰고 남은 돈 하면은 네. 아유 쓰고 남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로 집을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에 갚기는 하셔야 네. 되는 거죠. 안 갚으면 이제 어려운데 자 포기할 수 없는 게 매달 캠핑 가는 거. 여름을 이게 제외하고 매달 캠핑. 여름은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여름은 안 가시는 여름은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안 가시는 거고. 그럼 혹시 여름에 매주 가시는 건 아닐까요? 여름에는 매주?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엔 매주 가고 나머진 매달 가요. 그러면- 그런데 겨울은 가더라고요. 겨울은 이제 좀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게 하기가 좀 그게 어려워서 겨울에 막 장박 가시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캠핑 장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야 500씩이나.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차박 뭐 캠핑 요게 또 약간 좀 힙한 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인스타랑 또 엮이면 그러다 보니까 차도 살라 그러고. 차도 또 약간 SUV도 어차피 사야 되고. 그러면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차가 내연기관 차는 또 그게 뭐 질식하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전기차는 또 거기서 전기차를 이거 또 바꾸려고 컨센트해서 하고. 야 이게 핑계도 다양한데. 전기차에다가 이제 텐트 딱 도킹 텐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장비를 또 사야 돼요.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컵도 또 하나 또 가서 또 드립 커피를 먹어야 되거든. 안 먹으면 안 되거든 이게. 그런 게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다 한번 또 가고 또 산 한번 가고 이러다 보면 또 등산도 한번 해야 되고 이제 장비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잠깐만 그럼 한 카라반을 하나 살까 해서 막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야. 둘의 유일한 공통된 취미라 캠핑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취미를 만드시면 안 될까요? 다른 취미 다른 취미 독서 같은 거. 공통된 거 뭐 아니 뭐 넷플릭스, 돈 안 되는 게 뭐 있지? 배드민턴. 조깅, 러닝 많네요. 이런 것들도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3억 5천의 대출을 끼고 거의 학자금까지 4억의 대출을 가지고 지금 4억짜리 집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네. 자 볼게요. 저축 65만 원, 펀드 5만 원, 적금 50만 원, 원금 상환 180만 원, 단기 비상금 10만 원인데 아파트 관리비 뭐 공과금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빌라는 저기 안 나갔으니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유류비 20만 원, 네. 휴대폰 13만 원, 이자 65만 원? 저거 그 거치식에 나가는 이자만 이게 합쳐보니까 이거랑 이걸 합친 거네요. 네, 저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럼 245만 원 정도가 네.
대출 원금과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600 정도 버시는데 아. 그 정도면 뭐 못 낼 정도는 그쵸. 아니에요. 못 낼 정도는 아닌데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축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왜냐면 지금 사실 이자만 내는 거지 원금을 상환하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금 상환은 저 180 원리금 상환 들어가는데 저게 다 원금은 아니거든요. 네, 또. 여기서 또 일부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비가 100인데 둘이잖아요. 원래 이분이 6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식비를 쓰신대요. 네. 그런데 60만 원보다 넘쳐가지고 100만 원 정도 쓴다 평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60보다 더 씁니다. 차이가 70만 원 차이가 나. 그럼 70만 원씩 남아야 되는데 네. 아까 쓰고 남은 돈은 대출을 갚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대출을 갚는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이 식비가 캠핑 비용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거 포함돼서 그러실 이게 거예요. 캠핑이 문제가 저도 캠핑을 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좀 계속 하고는 있는데 네. 그 가면 라면 먹지만 않잖아요. 고기 구워 먹어야 당연히 되고. 그게 낭만 뭐, 아닌가? 캠핑 가면 저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 뭐 소고기 숯불에 구워 구운 거. 네. 먹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캠핑이 되게 있는 차 가지고 소박하게 해가지고 그냥 돈 안 들이고. 저렴하게 네. 여행을 가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야, 이 정도 금액대로 갔다 올 수 있다면 야, 비용 뭐 호텔 비용 이런 거 다 빠지니까 아. 자주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비용은 똑같아요. 근데 유류비에 뭐 이제 식대 이런 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제 매주 가고 막 이러면서 뭐 매달 가고 이러면서 비용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가다 보면 이제 불편한 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장비빨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브랜드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좀 불편하다. 텐트 치는 거 너무 오래 걸린다. 네. 뭐 에어 텐트 뭐 별의별 게 많더라고. 장비가 끝도 없더라고요. 아 그게 또 이제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캠핑하러 가면 네. 다른 분들 캠핑하는 거 그럼요. 보이고 야 옆에 저거 되게 편하겠다. 너무 좋아 보인다. 어.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 여행을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캠핑이든 뭐든 안 가면 돼요. 그냥 동네에 있는 공원을 가는 것도 여행이다. 제가 어제입니다. 네.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실에 살고 있는데 네. 그 잠실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어. 왜냐면은 그 잠실역 인근이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러 오는 데잖아요. 그래요? 그 월드타워가 세계 5위의 그 초고층 빌딩입니다. 서울에 오면 한번 들러봐 봐야 그리고 되니까. 롯데월드도 있죠. 뭐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백화점도 있고 네. 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한테는 관광지인데잖아요. 네. 아 네. 그렇군. 네. 그러면 거기를 가면 우리 입장에서도 거기도 관광지인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나라를 가야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뭐 잠실역이든 뭐 명동이든 이런 데를 가면 그냥 당연히 우리 동네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게 약간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잘못된 것이다. 우리 동네에도 분명히 뭐 공원이든 어떤 하천이든 그런 데들도 누군가에게는 차박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텐트를 가지고 와서 노는 데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우리 동네니까 나는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은하게 갈 수 있어서 네. 내 외국인이라고 좀 빙의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갈 곳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도 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맞아요. 서울에서도 안 가본 동네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유명하다는 남들 다 가본다는 광장시장 거기도 사실 여지껏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저는 캠핑을 가는 거를 가지 마시고 잠을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동네에 가까운 데 가서 어차피 캠핑 가봐야 밥 먹고 거기서 뭐 술 먹고 이거 다잖아요. 사실은 그 남편분하고 유일한 취미가 캠핑이다라고 한다면 그 캠핑하는 과정에서 어떤가 뭔가가 잘 맞으니까 그게 취미가 맞을 거 아니에요. 저는 캠핑은 솔직히 말해서 누가 공짜로 보내준다고 그래도 사실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싫거든요. 캠핑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캠핑이 좋을 수 있죠. 이 두 분은 이게 좋은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캠핑에다가 돈을 쓰기에는 지금 대출이 사억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저기에다가 거기다 지금 식비다 막 이런 거 유류비랑 이런 것들이 막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돈도 있어요. 그리고 모임 비용이 또 따로 있네요. 그다음에 비정기 예산 다른 게 또 빠진 게 있어요. 저런 것들 그렇죠. 이제 주식 공부 남편이 지금 12만 원씩. 우리는 지금 다 부동산에 올인을 해놨는데 주식 공부를 하시면은 지금은
요 공부를 지금 갖다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매달 10만 원 대략 10만 원 이것도 아니고 딱 12만 원씩 따박따박 내는 게 뭔가 뭘까요? 지금 리딩방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거 아닌가? 설마 모르겠어요. 이분 한번 여쭤볼 게 한번 많습니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안녕하세요. 저 부인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연을 좀 다 읽어봤고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셨나요? 네. 아, 제가 좀 조금 뭐라고 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캠핑을 좋아하세요? 좀 자연도 좋고 그 텐트 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텐트 치는 집을 거. 만드는. 그런 거는 집에서 쳐봐도 되는데. 저기 집 거실에서 쳐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 아니면 저기 어디 저 농촌가 이렇게 가가지고 저 하우스 칠 때 일손 좀 도와주세요. 여기 김포에 가시면은 저기 옥수수 지금 심으시는 김현우 소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 거기 진짜요? 가면은 네. 옥수수도 주실 거예요 나중에. 농촌 일 부지를 같은 좀 거. 알려주시면. 아니 그 캠핑하는 게 좋죠. 뭔가 그 네. 새로운 뭔가 막 바람 쐬러 오고 막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네. 그러면 그거를 포기를 못 하시겠다고 쓰셨잖아요. 네. 포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를 다 포기하시면 그렇지. 되죠. 그러면 돼. 맞아요. 네.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용돈과 모임을 막 다 포기하거나 주식 공부를 막 다 포기하거나 하면 되거든요. 결국에 우선순위가 1, 2, 3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모두가 1위만 있으면 돈을 모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저축이 제일 하순위로 가기 때문에. 네. 캠핑 가셔서 한 번 가시면 얼마 정도 쓰세요? 거의 식비만 나가고요. 한 20만 원, 15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20만 원, 네. 15만 원. 근데 장비 같은 것들을 사고 하는 비용들이 좀 들지 않아요? 뭐 계절별로라든지 이게 지금 500에 다 태웠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없습니까? 네, 충동적인 소비로 사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자제하는 중이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희한해요. 식비를 그럼 식비 100만 원은 뭘까요? 네.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거의 시켜 먹지는 않고 해 먹는데 네.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 60만 원에 맞춰서 쓰고는 있는데 네. 뭔가 그 충동적인 소비들 그게 뭐예요? 충동적인 소비가 예를 들자면 옷을 산다거나 아.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출이 적으신 편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사신 거였잖아요. 네. 네. 물론 뭐 주식에도 돈이 들어가 있고 하긴 하지만 물론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전세 네. 보증금 그걸 이제 받으시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자산이 아예 부족한 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대출이 뭐 적은 편이 아니라서 지금 적어주신 걸만 딱 지켜가지고 한 달에 한 200에서 250 정도 저축을 하시면 좋은데. 그리고 이 플러스마이너스 따져보면 버시는 소득 약 650에서 지금 적어주신 지출 아무리 해도 70이 비어요. 네. 그 말씀하신 세어 나가는 돈 이거 어디에서 샌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저희가 그 네. 여기 원리금 상환 180에 네. 이자 65만 원 이거 외에도 네. 네. 그 남는 돈을 좀 그 대출을 갚았거든요. 아, 그러기에는 그래서 또 거의- 대출이 너무 안 줄었는데요? 한 지금 4달 동안 500 정도 줄기는 했고 아, 4달 그래요. 동안. 아, 그러면 네. 그건 뭐 그거는 충분하네. 그러면 뭐 나름 관리를 좀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 이것만 좀 줄여주세요. 남편분 주식 공부만 좀 못하게 좀 해주세요. 저거 뭐예요? 주식 공부에 왜 12만 이거- 원씩 들어가요? 이게 제가 어떻게 많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지금 원금 3,980인데 2,000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장 괜찮았거든요. 그러게. 아, 요즘엔 안 물어봤어요. 요즘. 아 그래요? 안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으면은 그만두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쵸. 네, 요즘에 장 괜찮았거든요. 아니 저게 3,980에서 2,000이라고 얘기하니까 감이 안 와는데 반토막 났네요. 네. 20 더하면. 그렇죠. 주식을 너무 막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뭐 굳이 뭐 돈 내면서까지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1년에 막 150만 원을 내가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장 결과가- 내가 뭐 아껴야 되니까. 네. 결과가 돈 주고 공부 안 하시는 분하고 결과가 똑같으면
이게 그럴 수 있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출도 사실 이자만 내는 것들이 좀 있으셔서 그렇지. 사실 다 이 전체를 원리금 상환으로 네. 가정하면 이 감당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진짜 꽤 될 거예요. 네. 지금 이자만 내는 거는 한 개랑 왜요? 저기 네. 학자금 대출도 있고 아까 그렇죠. 이자만 뭐 교직원 내는 대출. 대출이 있었는데. 그 7천만 원짜리가 네. 교직원 대출 7천짜리 네네 네네. 그거 하나. 그거랑 학자금 대출 그게 이제 원리금 네. 상환으로 들어가면 남편 명의 대출 맞아요. 5천짜리도 학자금 있고 음. 남편 5천짜리도 이자만 납부. 네 그것도. 그렇죠. 네. 많이 있네요. 이게 그건 지금 이제 빌라가 해결이 되면은 전세금 음. 들어오면 네. 네 다 그걸로 갚아질 거기는 한데. 그렇죠. 지금 생각하시는 게 보금자리론을 디딤돌로 바꾸시려고 생각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디딤돌은 돼요? 구매자금, 구입자금 용도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내에만 이 대환이 가능해요. 아직 등기가 안 나와서요. 그래요? 네. 언제 나와요? 아직 한 몇 달 더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3개월 이내니까 그거는 갈아탈 수 있는데 네. 그때도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잔액 있죠. 보금자리론 잔액. 그걸 네네. 초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이건 대환이니까 추가 대출은 네. 안 나와서 만약에 여윳돈이 생겨서 갚는다고 하더라도 보금자리로는 절대 갚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자 높은 거 남편 회사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음. 그 빌라는 어떻게 뭐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그거 이제 전세 보증금 전세여가지고. 못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빈 빌라에 전세로 사시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네. 아직 계약이 만기가 안 돼가지고 집주인한테 그러면은 못 뭐 받은 거죠. 네. 그건 이제 돌려 받으시고 음. 그러면은 그걸로 우선은 빚을 갚고 나면은 뭐 부채 비율은 뭐 아주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축만 2억 3천 정도 남는 거 같긴 네. 해요. 네. 저축률만 좀 잘 컨트롤 하시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잘 벌 때 모아야 되거든요. 네. 자녀 혹시 네. 계획 언제쯤 있으세요? 저희 아직 없기는 한데 네. 뭐 대략 아무리 빨라도 5년 안에 5년 안에 5년 5년 안에라고 늦어도. 5년 후면은 그러면 소득은 거의 잠깐 동안은 반토막 날 거고 네. 그다음에 지출은 확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쓰시는 것보다 뭐 용돈도 줄여야 되고 식비는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일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좀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 태어날 때까지가 거의 유일하게 맞아요. 플러스 흑자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때 네. 최대한 많이 모아 놓으시고 뭐 대출도 최대한 많이 갚아 놓으시는 게 우리 부부의 상황에는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아이가 나오면은 이제 애가 한 6, 70만 원씩 매달 막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애가 연소비가 한 800만 원씩 막 나가요. 기저귀 값만 하더라도 뭐 네. 10만 원, 12만 원 하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또 일을 못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월급이 팍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제 애가 한 7, 800 이상 쓰니까 연으로 치면 한 3, 4천만 원 손해가 막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그 사이가 되게 힘든 구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에 최대한 좀 경제적으로 좀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놔야 돼서 이 신혼 기간이 되게 그러니까 신혼 기간을 힘들게 보낼수록 나중이 좀 윤택해지고 신혼 기간을 좀 즐겁게 보내면 나중이 좀 고생스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지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미래 행복 다 땡겨와가지고 알고 있어요. 네. 캠핑이 너무 좋으시면 나머지를 조금 좀 많이 좀 줄이셔가지고 저축률을 딱 뭐 40%든 50%든 딱 정해놓고 나머지를 어떻게 배분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거 12만 원 우선 빼시고 끊고 네, 충동적인 소비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냥 아예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게 예산을 맞죠. 안 쓰려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요. 저기 뭐죠? 캠핑 여름에는 왜 안 가세요? 안 가시는 거예요? 뭐 딴 데 해외여행을 가세요? 너무 더워서 더워서 네. 말씀하신 게 맞네. 안 가고 네. 지방으로 살려합니다. 아? 휴가? 그러니까 결국은 캠핑 대신 또 쓰는 거네요? 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사주 한번 여쭤보죠. 사주는 어디 가서? 그래 또 저거 사주 탓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사주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좀 몇 번 보러 갔었는데 네. 지금은 안 보고 제가 네. 책 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주 공부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말씀하세요. 그게 보금자리가 네. 대출이 디딤돌로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네. 더 이상은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또 빌라가 정리가 되고 나면은 네. 갚을 수가 있는데 네.
남편 명의 대출이랑 제 명의로 1억이랑 3천씩 들어놓은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갚아 나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25년이 되면 또 되게 무등덩이처럼 불어나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네. 이거를 상환하는 게 맞을지 조금 고민이 돼서요. 아니면 사실- 저축을 대출하고 투자하고 뭐가 더 유리할까 놓고 봤을 때 대출이자보다 투자나 저축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자가 월등하게 높거나 확정적으로 있다면 이걸 하는 게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투자하시는 현황을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봐야 예금이라든지 뭐 안전한 채권 맞아요. 정도인데 그러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교직원 대출의 이자는 상회합니다. 요즘에 채권 뭐 한전채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그런데 네네. 굳이 거기다 묻어놔가지고 그럼 얼마의 이득을 볼 것이냐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 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공부하시나요? 공부를 딱히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그러면 사주나 주식 공부보다는 지금 아파트도 사셨으니까 네. 여기 이제 2년 뭐 거주하시고 어차피 뭐 지금 들어가서 사시잖아요. 네. 뭐 실거주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2년 보유는 또 해야 되니까 네. 사시면서 뭐 갈아타기를 하시든 뭐 좀 네. 늘려가는 식으로 하시는 생각으로 하면서 우선 갚을 건 갚으시고 그쵸. 갚을 거 좀 갚으신 다음에 어차피 지금 뭐 부담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저 그러니까 회사 대출이나 교직원 대출이 나중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네, 아, 그러면 일단 나중에 빚 갚고 나중에 또 받으면 되지. 우선 좀 예. 지금 갚으시다가 나중에 뭐 더 큰 집으로 뭐 5, 6억대로 가든지 뭐 아니면 뭐 한 3억대를 하나 더 사든지 뭐 네네.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부동산 공부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 꼭 예산을 꼭 정해놓고 그 안에서 캠핑을 가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에 수줍게 말씀하신 팬이에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나름 잘 알아보고 계시고 계셔가지고 괜찮은데 네. 장비가 아, 캠핑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아, 제가 캠핑에 조금 관심 있어가지고 차박 이런 거에 관심, 오. 캠핑 차박에 관심 있었어요. 근데 싫어할 걸 알아.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누가요? 제가요. 아, 스스로 나 스스로가. 왜냐면 저는 막 그런 거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막 관심은 있어. 네. 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해보고 나서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막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장비가 끝이 없다. 그 장비를 대여해 주는 곳들은 없나요? 그러니까 장비빨을 끝까지 한번 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그 브랜드랑 뭐가 있어요.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의자도 뭐 정해져 있더라고요. 다 비싼 거 막 30 몇만 원짜리 의자 뭐 이런 거를 한 방에 가야지. 의자 무슨 그- 의자? 안마 의자요? 아니요. 아주 가벼운 의자가 있습니다. 30 몇만 원 주고. 30 몇만 원짜리인데 이런 걸 하나 사야 어차피 끝난다. 아니 예. 그 왜 우리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은 그 네. 플라스틱 네.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뭔지 아시죠? 파란색. 네네. 그거 되게 가볍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착착착 그런 하면 거를 들고 가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캠핑장 안에서 그 이상한 공기가 흐르는 거죠.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저 분위기 깨지? 왠지 힙할 것 같은데 그런 의자 쫙 놓으면. 어? 헬리녹스, 헬리녹스. 그게- 헬리녹스 스노우피크. 아, 저기 그거예요? 브랜드예요? 몇몇 개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한 방에 가라. 야. 괜히 거기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거기까지 가서. 다른 거 막 사봐야 계속 당근에 팔고 다시 사고 팔고 계속 이런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면 네. 어차피 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계가 그렇구나. 네, 또. 뭐 자전거도 그렇고 뭐 이 취미 용품들이 결국에는 다 브랜드가 끝까지 가야지만 끝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좀 우려됩니다. 난 갑자기 저기 오기가 생기는데 포토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네. 그런 거 플라스틱 의자 놓고 네. 그 드럼통 있잖아요 반짝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경찰에 신고 들어가요. 여기 잡상이 왔다고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 조심해야 세계가 됩니다. 희한한 세계군요. 거기서 뭐 옥수수 팔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캠핑장에서. 네. 어쨌든 뭐 캠핑도 좋은 취미죠. 예. 나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저렴하지 않을 이게 것 같은데요. 장비병이 이게 꼭 끼는 거기 때문에 끝도 없이 다 그렇게 갈 수 있어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래도 아주 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분도 할수 젊으세요. 이제 있겠습니다. 네. 20대 후반이니까. 그렇죠. 만 29세고 이제 곧 30세 되시니까 음. 아유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술을 잘못 놔도 바둑판에서 지금 두 번째 수 정도 둔 겁니다. 네, 맞습니다.